여러분,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며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소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 혹은 예전처럼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소변 줄기 때문에 답답했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85세의 의사 박세훈입니다. 지난 40년간 남성 건강, 특히 전립선 문제를 연구하며 2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3가지 간단한 습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 한 가지 작은 변화로도 놀라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70세 김영철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 화장실을 5번, 어떤 날은 6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잠을 자다 깨는 일이 반복되니 아침이면 늘 피곤했고 짜증이 늘면서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죠. 김영철 씨는 체념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영철 씨,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월 뒤, 그는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즐기며 웃음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았고 아내는 여보, 요즘 젊어진 것 같아요 라며 농담을 건넸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나요? 저는 지난 4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배뇨의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 부부관계, 그리고 자존감까지 흔드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3가지 습관을 공유할 겁니다. 이 습관들은 복잡하지 않고 돈도 들지 않으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시나요? 이 질문이 전립선 건강의 첫걸음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이 영상에서는 전립선 건강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즉시 실천 가능한 3가지 습관을 배워볼 겁니다. 더불어 부부 사이에 따뜻한 연결을 되찾고 매일 아침 자신감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는 법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곧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전립선이라는 작은 기관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방광 바로 아래, 호두알만 한 크기로 자리 잡은 이 조그만 기관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60세 이후 남성들에게 필수적인 관심 대상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 박세훈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소변을 보는 문제 이상으로 삶의 질과 부부관계, 심지어 자존감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기관이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립선은 소변과 전객의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남성의 몸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죠. 하지만
50세가 넘어가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수치가 변하면서 전립선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통계적으로 60세 남성의 60%, 70세 남성의 7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겪습니다. 이 비대증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특히 밤에 잠을 깨우는 야간요,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을 유발합니다. 이런 증상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에게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관리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65세 이재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재민 씨는 매일 밤 화장실을 6번씩 다녀오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늘 피곤했고, 점점 짜증이 늘면서 아내와의 대화도 뜸해졌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죠. 박사님, 이건 고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죠. 이재민 씨는 거의 포기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 욱시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재민 씨,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간단한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월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아내와 함께 저녁 시간을 웃으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아내는 여보,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변화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배뇨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기관은 여러분의 일상, 부부관계, 그리고 내면의 자신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하면 낮 시간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짜증이 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금이 갈 수 있죠. 더 나아가 전립선 비대증은 방치하면 염증이나 심지어 전립선암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3가지 습관을 공유할 겁니다. 이 습관들은 복잡하지 않고 돈도 들지 않으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제 환자 중 68세 최영수 씨의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최영수 씨는 퇴직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TV를 보며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간뇨가 심해졌고 잔뇨감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했습니다. 그는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와의 상담 후 간단한 생활 변화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는 박사님, 소변 줄기가 시원해졌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덩달아 기뻐하며 이제 같이 저녁 산책도 즐기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이처럼 전립선 건강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이 간단한 질문이 전립선 건강의 첫걸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습관을 통해 어떻게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여러분?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박사님,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더 자주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잘못된 수분 섭취가 전립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한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첫 번째 습관, 스마트한 수분 섭취 전략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과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전립선과 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 소변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만성 탈수 상태에서는 소변이 진해지고 이 진한 소변은 전립선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밤늦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야간뇨가 늘어나 잠을 방해하죠. 제 환자였던 68세 박민수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민수 씨는 하루에 물을 고작 2잔 정도만 마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서 라며 물을 멀리했죠. 하지만 그 결과 그의 소변은 진했고 잔뇨감과 야간뇨로 매일 밤 고통받았습니다. 아침이면 늘 피곤했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박민수 씨에게 간단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하루 1.52리터의 물을 아침과 오후에 나누어 마셔보세요.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고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피하세요. 이 방법은 연구에서도 증명된 전략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분 섭취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40%까지 줄이고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한다고 해요. 하멜시로시, 박민수 씨는 이 습관을 2주간 실천한 뒤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박사님,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개운할 수가 있네요.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고 아내도 요즘 남편이 훨씬 밝아졌어요. 라며 기뻐했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수분 섭취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점심과 오후 시간에는 물병을 곁에 두고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하루 1.52리터, 즉 약 10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만 마시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피하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물을 마실 때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면 위장에도 부담이 덜하고 소변 자극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의 효과는 단순히 전립선 건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혈액 순환을 돕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며 피로를 줄여줍니다. 제 또 다른 환자 70세 김동수 씨는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꾼 뒤로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고 소변도 시원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 후 산책을 시작했는데 이게 또 다른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그의 아내는 남편이 요즘 더 다정해졌어요 라며 웃었죠.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부부관계, 삶의 활력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병이 곁에 있나요? 없으시다면 잠시 멈추고 물 한 잔을 가져오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수분 섭취는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신체 전반의 염증 수치도 낮춘다고 해요. 게다가 잠을 더 잘 자게 되니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달라질 거예요. 박민수 씨처럼 여러분도 2주 뒤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놀라실 겁니다. 이제 이 습관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건 단 하나, 여러분의 작은 결심뿐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책상 위나 식탁에 예쁜 물병을 하나 놓아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물을 마실 때마다 내 전립선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더 건강한 하루로 이끌어 줄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식사 후에 주로 뭘 하시나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나요? 아니면 가볍게 움직이시나요? 이 질문이 다음 습관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식사 후 15분 걷기입니다. 박사님, 운동은 귀찮고 시간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은 혈액순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골반 부위에 혈류가 줄어들고 이는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한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두 번째 습관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단 15분,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걷기가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립선은 골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퇴직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골반 부위 혈류가 정체되면서 야간뇨나 잔뇨감 같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죠. 제 환자였던 67세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최영수 씨는 퇴직 후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며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몸이 무겁고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다녀왔어요. 그는 잔뇨감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했고 점점 짜증이 늘면서 아내와의 대화도 뜸해졌습니다. 박사님,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손사래를 치셨죠. 저는 최영수 씨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동네를 한 바퀴, 딱 15분만 걸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 가벼운 걷기는 골반 혈류를 20% 이상 증가시키고 전립선 합병증 위험을 35% 줄입니다. 게다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감소시키죠. 최영수 씨는 처음엔 이게 뭐가 되겠나며 반신반의했지만 1개월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사님, 소변 줄기가 예전처럼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아내와 같이 걷다 보니 대화도 늘었어요. 그의 아내는 남편이 요즘 웃는 날이 많아졌다며 미소를 지었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후 15분 걷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나서 편한 신발을 신고 동네 공원이나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한 속도로 바람을 느끼며 걷는 거예요. 가능하면 아내와 함께 걸어보세요. 손을 잡고 걸으면 부부 사이에 따뜻한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만약 바쁘시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골반을 움직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 걷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고 전립선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습관의 효과는 전립선 건강을 넘어 일상 전반에 퍼집니다. 걷기는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여유를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제 또 다른 환자, 69세 윤재호 씨는 식후 걷기를 시작한 뒤로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으며 예전처럼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박사님,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안 했을까요? 라며 웃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걷기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할 뿐 아니라 심장 건강과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단 15분,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여러분은 식사 후에 주로 뭘 하시나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나요? 아니면 잠시 움직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저녁 식사 후 15분 산책을 계획해 보세요. 공원에서 바람을 느끼며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걸으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키고 부부 사이의 따뜻한 순간을 되찾아 줄 겁니다. 최영수 씨처럼 여러분도 한 달 뒤엔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라며 놀라실 거예요. 이제 이 습관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건 여러분의 작은 결심뿐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기 전에 15분만 걸어볼까 라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걸으면서 내 건강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더 활기찬 하루로 이끌어 줄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습관은 조금 민감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의 친밀한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다음 비결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비결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성생활 유지입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고 손살에 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반응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성생활은 단순한 욕망이나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한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이 민감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습관이 여러분의 전립선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부부 관계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생활이 왜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0% 낮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성생활은 전립선에 쌓인 독소와 죽은 세포를 배출하고 골반 부위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성생활은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죠. 이 모든 게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제 환자였던 72세 정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민호 씨는 5년 넘게 부부관계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박사님, 이제 나이 들었으니 이런 건 다 지난 일 아니에요 라며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는 퇴직 후 우울감에 빠졌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밤마다 야간료로 화장실을 오가며 잠을 못 자니 낮에는 피곤하고 짜증이 늘었죠. 아내는 그런 그를 걱정했지만 정민호 씨는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민호 씨, 성생활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건강 활동입니다. 작은 스킨십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정민호 씨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아내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서로에게 가벼운 포옹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죠. 3개월 뒤 그는 제 진료실에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아내와 대화가 늘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그의 아내도 남편이 요즘 더 다정해졌어요. 예전처럼 농담도 주고받는다니까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따뜻한 연결과 건강을 되찾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생활이라고 해서 거창하거나 부담스러운 걸 상상하지 마세요. 삽입뿐 아니라 포옹, 키스, 심지어 자위행위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5분이라도 서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물러주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런 작은 스킨십이 부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성생활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첫걸음이 됩니다. 만약 건강 문제나 부담감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전문가와의 대화는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의 효과는 전립선 건강을 넘어 삶 전반에 퍼집니다. 성생활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높여줍니다. 제 또 다른 환자, 70세 김영철 씨는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한 뒤로 밤에 잠을 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며 예전처럼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느낌이라며 웃었죠.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성생활은 전립선암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심장 건강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은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죠. 여러분은 부부 사이의 친밀한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제 나이가 드니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느끼셨나요? 정민호 씨처럼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아내와 손을 잡고 오늘 하루 어땠어? 라며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행동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부부 사이에 따뜻한 온기를 되찾아 줄 거예요. 여러분도 3개월 뒤엔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라며 놀라실 겁니다. 이제 이 습관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건 여러분의 용기와 마음뿐입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작은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을 더 가까워지게 만들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오나요? 이 질문이 다음 비결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식탁 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전립선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한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간단한 식단 변화가 여러분의 전립선뿐 아니라 삶 전체에 얼마나 큰 활력을 불어넣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식탁엔 어떤 음식이 올라오나요? 그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따뜻하게 풀어볼게요. 먼저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익힌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은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라이코펜은 특히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니 토마토 소스나 구운 토마토 요리가 최고죠.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참치, 청어 같은 생선은 혈액순환을 돕고 전립선 주변 혈류를 개선합니다. 브로콜리와 브라질 너트에 들어있는 셀레늄, 그리고 녹차의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전립선을 보호해요. 반면 붉은 고기,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되도록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 음식들이 전립선 건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69세. 윤재호 씨는 매일 저녁 고기 반찬을 즐기는 분이셨어요. 박사님, 고기가 힘이 되지 않나요? 라며 웃으시던 그가 야간뇨와 잔뇨감으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화장실을 4번씩 다니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죠. 아내는 걱정했지만 윤재호 씨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안했어요. 재호 씨, 고기를 조금 줄이고 대신 익힌 토마토나 녹차를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그는 처음엔 그게 뭐가 되겠어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권한 토마토 소스 파스타와 녹차 한 잔을 하루에 한 번씩 추가하기 시작했죠. 2개월 뒤 그는 제 진료실에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소변 줄기가 달라졌어요. 밤에 화장실도 덜 가고 아침에 개운해졌어요. 그의 아내도 남편이 요즘 더 밝아졌어요 라며 기뻐했죠.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한 번 익힌 토마토 반 접시나 녹차 한 잔을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토마토 주스를 한 잔 마시거나 저녁에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드셔보세요. 고등어 구이나 브로콜리 찜을 일주일에 2-3번 반찬으로 추가하는 것도 좋아요. 녹차는 하루 한 잔, 식사 후 마시면 소화도 돕고 전립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 섭취는 전립선 비대증 진행을 30% 늦추고 오메가3는 혈액 순환을 개선해 전립선 염증을 줄입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매일 먹는 식단에 작은 변화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식단 변화의 효과는 전립선 건강을 넘어 몸 전체에 퍼집니다.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 피로를 덜 느끼게 해줍니다. 제 또 다른 환자, 71세 김동수 씨는 매일 기름진 고기를 먹었지만 제가 권한 생선과 채소 중심 식단으로 바꾼 뒤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도 시원해졌다고 했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요리를 시작하며 음식을 바꾸니 부부가 함께 식탁에서 웃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죠. 이처럼 식단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식탁엔 어떤 음식이 올라오나요? 혹시 매일 고기, 반찬이 줄을 이루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저녁 토마토 소스 요리나 녹차 한 잔을 추가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항산화 식단은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심장 건강과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윤재호 씨처럼 여러분도 2개월 뒤엔 이렇게 쉬운 변화가 이렇게 큰 효과를 나며 놀라실 거예요.
식탁 위에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지키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이제 이 습관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건 여러분의 작은 결심뿐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냉장고를 열고 토마토나 생선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요리를 준비하며 내 건강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더 건강한 하루로 이끌어 줄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즐기시나요? 이 질문이 다음 비결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네 번째 비결은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피스트날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한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운동이 전립선 건강과 여러분의 일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단 몇 분의 실천으로 소변 조절이 편해지고 자신감까지 되찾을 수 있다면 시작해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케겔 운동은 전립선 주변의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은 소변과 전객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잔뇨감이 생기고 심지어 야간요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겔 운동으로 이 근육을 단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소변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제 환자였던 66세 황진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황진수 씨는 화장실 갈 때마다 불편했어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죠 라고 하소연했어요. 밤에 자주 깨는 바람에 피곤이 쌓였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박사님,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황진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진수 씨, 케겔 운동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복잡하지도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케겔 운동은 소변 줄기를 멈출 때 쓰는 근육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잠깐 멈춰보세요. 그때 조이는 근육이 바로 골반 바닥 근육이에요. 이 근육을 찾았다면 5초 동안 조이고 5초 이완하는 동작을 하루 3번 10회씩 반복해보세요. 앉아서, 서서, 심지어 TV를 볼 때도 할 수 있죠. 황진수 씨는 처음엔 이게 정말 되겠나 싶었지만 2개월 뒤 제 진료실에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소변 줄기가 강해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의 아내도 남편이 요즘 더 밝아졌어요 라며 기뻐했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케겔 운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골반 바닥 근육을 찾아야 해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멈추는 느낌을 떠올리며 근육을 조여보세요. 중요한 건 엉덩이나 복부 근육이 아니라 골반 바닥 근육에 집중하는 겁니다. 흔한 실수는 잘못된 근육을 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엉덩이를 꽉 조이거나 배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 대신 소변을 멈추는 느낌만 기억하세요. 근육을 찾았다면 5초 동안 조이고 5초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하루 3번, 각 10회씩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나눠 해보세요. 차를 기다리거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가능하니 부담이 없죠. 한 가지 팁, 숨을 멈추지 말고 조이는 동안 자연스럽게 숨을 쉬세요. 그래야 근육이 더 편안하게 단련됩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케겔 운동은 배뇨 증상을 50%까지 개선하고 전립선 주변 혈류를 촉진해 염증을 줄입니다. 게다가 소변 조절이 쉬워지면서 자신감도 높아지죠. 제 또 다른 환자, 68세 이영호 씨는 케겔 운동을 시작한 뒤로 화장실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공원에 갈 때마다 이제 걱정 없이 걸을 수 있어요 라며 웃었죠. 그의 아내는 남편이 요즘 더 당당해 보여요 라며 덩달아 기뻐했어요. 이처럼 케겔 운동은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일상의 자신감과 부부 사이에 따뜻한 시간을 되찾아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골반 바닥 근육을 찾아 조여보세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 근육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케겔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2개월 꾸준히 실천하면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야간뇨도 줄어들 수 있어요. 황진수 씨처럼 여러분도 곧 이렇게 쉬운 운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나며 놀라실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에 자신감을 더해줄 겁니다. 이제 케겔 운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건 여러분의 작은 결심뿐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조용한 시간을 내어 근육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루 3번, 5초씩 조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때마다 내 건강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더 건강한 하루로 이끌어 줄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립선 건강의 숨은 적, 스트레스에 대해 아시나요?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이 질문이 다음 비결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비결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전립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스트레스는 전립선 건강의 숨은 적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한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들이 전립선 건강과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 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립선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전립선 주변의 염증이 늘어나고 야간뇨나 잔뇨감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죠. 게다가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피로와 짜증을 더해 일상까지 흔들어요. 제 환자였던 71세 김동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동수 씨는 은퇴 후 새로운 일상을 찾지 못해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박사님, 퇴직하고 나니 몸과 공허하고 밤에 잠도 못 자요. 화장실만 자꾸 가게 되네요. 그는 매일 밤 5번씩 화장실을 다니며 잠을 설쳤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어쩌겠어요라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김동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수 씨,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은 습관만 실천해도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제가 제안한 건 3가지였습니다. 하루 18시간 수면, 취미생활, 그리고 심호흡. 이 간단한 방법들은 연구에서도 증명된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5분,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심호흡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25%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김동수 씨는 낚시를 취미로 시작하고
매일 저녁 심호흡을 실천했어요. 2개월 뒤 그는 제 진료실에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마음이 편해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 소변도 훨씬 편해졌어요. 그의 아내는 남편이 요즘 더 웃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다며 기뻐했죠.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7일 8시간 수면을 목표로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두 번째,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낚시, 산책, 그림 그리기, 심지어 간단한 퍼즐 맞추기라도 좋아요. 취미는 마음에 여유를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 심호흡입니다. 하루 5분. 조용한 곳에서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의 긴장도 풀립니다. 한 가지 팁, 심호흡을 할 때 편안한 음악을 틀거나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 습관들의 효과는 전립선 건강을 넘어 삶 전체에 퍼집니다. 충분한 수면과 취미 생활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호흡은 혈압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제 또 다른 환자, 70세 이재민 씨는 스트레스 때문에 야간요가 심했지만 매일 저녁 5분 명상을 시작한 뒤로 밤에 잠을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다고 했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삼으며 이제 부부가 함께 웃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죠.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스트레스 관리는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심장 건강과 수면의 질까지 개선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활력을 더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오늘 저녁 5분만 시간을 내어 심호흡을 시도해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내 마음과 몸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세요. 김동수 씨처럼 여러분도 곧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라며 놀라실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전립선 건강과 삶의 행복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건 여러분의 작은 결심뿐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심호흡을 계획해보세요. 혹은 주말에 짧은 산책이나 취미를 즐길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하루로 이끌어 줄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모아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이 마지막 이야기를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5가지 비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마트한 수분, 섭취, 식후 15분 걷기, 성생활 유지, 전립선에 좋은 식단, 케겔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에요.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한 의사 박세훈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작은 결심 하나라도 가지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큰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모아 정리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고, 저녁 식사 후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식탁에 토마토 한 접시를 추가하고 5분 케겔 운동을 하며 잠들기 전 심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웃음을 더해줍니다. 제 환자 73세 이영호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게요. 그는 3개월 전만 해도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다니며 잠을 설쳤고 피곤함에 짜증이 늘어 아내와의 대화도 뜸했어요. 하지만 제가 소개한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한 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아내와 산책하며 웃는 날이 늘었어요. 그의 미소, 그리고 아내의 요즘 남편이 더 밝아졌어요 라는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골라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저녁에 15분 산책하기, 아니면 부부와 손잡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 어떤 선택이든 그 첫걸음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변화들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30-50% 줄이고 수면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따뜻해진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물병을 책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거나 저녁에 아내와 산책해 볼게요. 같은 짧은 다짐이라도 좋아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 클릭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많은 건강 비결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또 다른 비결을 나눌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실 건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